자, 현직 검사 부정선거 의혹 수사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물론 수사 개시 그거 아니에요. 다만 검찰 내부망에 현직 검사가 야 이거는 합리적으로 너무 의심이 간다.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현직 검사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자, 내용을 봅시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에 음모론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닌가요? 대통령이 술 먹고 계엄령 때렸다? 그거는 뭐 서울의 소리 뭐 그런 거 보시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계엄령을 잘못하면은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특수한 직위가 뭡니까? 군사상의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아주 예민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최고의 직위 최고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검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밀 정보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음모론일까?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상식입니다. 나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급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니겠나. 야, 저는 이게 나라가 위기가 되니까요. 물론 좌파 성향의 법조인들 사방에 깔렸지만 곳곳에 야, 이거 상식과 정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검찰 내부에도 이거 시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여태까지 5년 동안.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특히 계엄령을 잘못 내렸을 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막 속이 뻥 뚫려 막. 계엄령 내렸다가 잘못되면은 무기금고랑 사형, 무기징역. 근데 현직 대통령이 음모론을 믿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납득하기 힘들다. 나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검사에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 야, 이거 내가 부정선거 있다 없다 난 말은 못 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맞는 거예요.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외에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합리적 의혹에 대해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똑같은 주장하겠습니다. 사태의 이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채용비리 1200건에 그마저 들키니까 문서 파쇄 명령을 해. 그 다음에 세자로 불릴 정도로 사무총장이 아들을 직접 꽂아 넣어. 돌려막기를 해. 증거 은폐를 해. 부정선거 사례 셀 수도 없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와. 덮기에 급급을 해.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곧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프레임이 두려운 그런 대법관들이, 또는 뭔가 이익이 걸려 있을 것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대법관들이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탈했다는 의혹이 이 정도까지로 지금 번출하고 있다면 이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사기관으로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자. 그게 바로 검찰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직업 소명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야, 공수처 막말로 너네 수사권 있냐? 사법부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밀어붙여야 돼. 여러분, 곳곳에 숨어있는 의인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야, 막말로 나 계엄령 이거 나는 뭐 판단 유보인데 공수처 니네 수사권 있어? 야, 너네 정신 나간 놈들 너네 딱풀로 위조 문건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간 거 다 아는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사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수사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었고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어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하냐. 잘 보세요.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은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안 돼. 근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는. 근데 어떻게 직권남용죄로 헌법 84조를 뭉개겠다고 덤비고 앉아있냐고 공수처가.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자, 여기서 제가 우리 그 법조인들과 특히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들 많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사법체계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적발이 됐다면 investigation,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가 완료됐다면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소가 완료가 됐다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상식이고, 그게 법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부정선거 사례가 많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적인 절차가 우리보다 우수한 거는 적발, 수사, 기소, 판결까지 가는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발이 됐다니까? 근데 왜 수사로 안 가냐고. 그거는 사법부와 선관위가 완전히 합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수십 년간의 사법 선관위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사, 기소, 판결까지 간 사례들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이 제발 각성하여서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베네수엘라 꼴나고요, 브라질 꼴나고, 아르헨티나 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들어가면은 두 번째 메뉴에 뭐가 있어요? 선거 완전성에 대한 메뉴가 있죠. 차이나 다음에 시급한 문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부정선거로 입증된 케이스들 몇 개, 1000개 이상, 수십 년간 1000개, 100개도 아니고. 지금은 더 업데이트 됐죠. 이건 몇 년 전 거니까. 헤리티지 재단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만약에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뭐 기자님들이나 아무나 좋아요. 한국어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엑셀로 100개가 넘는 케이스들을 제가 다 번역해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거를 터뜨려 주시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수사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쪽으로 기사를 쓰고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미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짧게 봅시다. 저는 연방검찰청을 통해서 입증된 자료를 통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무더기로 우편 투표함에 더타가 걸린 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고? 여기 있네. 우리나라 보도에 나왔죠. 코네티컷 시장 선거에. 그래서 초유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저 YTN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유의 판결 아니에요. 여러 번 있는 판결입니다. 재선거 명령하라고 왔는데 재선거 명령한 사례들 많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미국 보도에도 다 나왔죠. 그죠? 흑인 여성이 자루에서 뭉태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걸려가지고 코네티컷 지방 법원에서 선고했어요. 이거 선거 다시 하라고.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도가 났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죠? 그 다음에 미국의 우편투표함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선거 때도 우편투표함이 곳곳에 이렇게 불타고 이제 나뒹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입니다.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거 관리가 잘 된다는 플로리다도 우편 투표함이 굴러다닙니다. 이 정도로 2024년 미국 대선 직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우편 투표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모아가지고 쏟아 넣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또는 위조로 만들거나. 그래서 미시건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가? 2020년 대선 때. 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시설 관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24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해가지고 이 24개의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가 걸렸고 유죄 판결 확정. 이거는 제가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한 겁니다. 이 정도로 사례가 많아요. 또 작당 모의 유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여러 표를 함께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콤튼시에서 시의원 결선 때 이삭 갈반이라는 사람이 안드레 스파이서라는 사람이랑 맞붙었는데, 이삭 갈반이라는 사람이 한 표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삭 갈반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4표를 더 얹어서 한 표 차이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람이 졌어야 되는 건데 한 표 차이를 이겼어요. 알고 보니까 친구들 표를 4개를 얹어가지고 표를 더했는데, 심지어 이 친구들은 시 거주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CBS에는 다 나와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수사관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적발, 수사, 기소, 판결까지 쭉쭉쭉 진행되는 게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0개 이상이라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지금 사법체계가 마비된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 주권 보호가 안 된 상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파키스탄계 미국인 샤키르 칸이 2020년 시의원 선거 때 14건의 범죄를 일으켜서 기소가 됐어요. 이 사람이. 과거 죄부터 다 합쳐가지고 2020년에 이제 기소가 됐고, 이 사람이 2020년 선거에 나갔다는 거죠. 자, 죄목은 가상인물 등록, 없는 사람을 등록해서 투표, 부정투표 방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부정투표하는 거를 방조를 했고, 투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집에서 41개의 봉인된 투표용지, 그러니까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었고, 산 호아킨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증거가 다 확보가 되어서 이 사람은 죄를 인정을 했고, 그러면 그 수십 명의 투표용지는 어디서 갖고 왔냐? 불법 이민자 파키스탄계 친구들을 데려와서 투표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민주주의의 국가라는 미국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FBI 국장을 통해서 다 때려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오래된 병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보면은 무자격 투표라는 거거든요. 무자격 투표는 뭡니까? 이거 시민권 없는데 나 시민권 있음 예스 체크하고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어떻게 가는 게 미국은 주별로 헐거운 데는 그래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시민권이 예스만 체크하면 투표할 수 있고 그런 주가 많아요. 좀 엽기적이겠지만 그게 어디 있냐고? CNN에 보도됐던 조로 2024년에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거짓말하고 투표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미시건에서 몇 달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여기도 그 뭐 구구예요? 이건 이제 상식의 무대로 끌어올려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콜로라도 아프가니스탄인이 2003년에 유권자 등록을 불법으로 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냥 나는 미국인입니다 맹세하고 바로 투표를 했다. 이런 엽기적인 사례들 유죄 판결 났고 그 다음에 중복 투표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투표를 해. 이건 이제 지난 방송에 있으니까 뭐 필리풀리라고 하는 사람 세 군데에서 투표를 하고 중복 투표 이 사람도 유죄 판결. 이런 자료들이 어디 있냐고? 연방 검찰청 자료 다 있어요. 여기도 극우 툴투브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하고 눈을 떠야 된다고. 그러면은 미국은 야 그래도 수사를 했네? 기소를 했네? 판결 나왔네? 인정?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이런 단계를 갈 것까지 있어? Yes, of course. 이해가 안 되는 투표용지들 빳빳한 투표용지 신권 다발 도장 없는데 유효표 하는 거 굳이 사전투표를 요구해가지고 의혹을 양산하는 거 절대로 현미경 들이대지 못하게 하는 거 투표지 원본 이미지 원본 안 내놓는 거 서브 안 내놓는 거, 전자개표기 문제가 되는 거, 포렌식 허용 안 하는 거, 수십 군데에서 온 관내 투표지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똑같은 라인이 꺼져 있는 거, 종이끼리 붙어 있는 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었다가 절단기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 규격 프린터로는 그거 안 되거든요. 한 장만 뽑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민유숙 대법관은 비례투표용지도 재검표 현장에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왔다가 갔어요 그냥. 왜 재검표 안 해주는데 비례투표용지는? 이런 거를 언론들이 선관위의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여러분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다 연방검찰청 자료고요. 이런 연방검사가 제클린 로메로 같은 사람이 엄중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FBI랑 수사해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검경의 공동수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국회에서는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방 단위에서 그걸 해내서 여기까지 그래도 치고 나와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그나마 만들어가고 있다고 현지 진행형으로. 근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니까. 근데 검찰 조직 내에서 드디어 한 사람의 목소리 나왔어. 나는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제가 거기에 약간의 보조적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맨날 미국 참고하잖아. 그게 맞거든. 그 다음에 협박을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뭐 600개를 집어넣고 제가 지난 방송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93년 수십 년 된 이게 카르텔인 거예요. 미국도. 펜실베니아에서 600장을 집어넣었다. 라티노계와 흑인들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뭐 돈을 줬는지 그 다음에 협박을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뉴욕타임스도 툴투봅니까? 아니죠. 뭐 넘어가고 오지 마이어스 같은 사람도 부정선거다 걸렸는데 이 사람 보면은 30개월이죠. 30년 아닙니다. 30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3년 감형에 $100,000 벌금을 받아 연방검찰청 자료입니다. 이 사람은 선거 사무원을 매수했어요. 이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죠? Bribing the election official to illegally add votes for certain candidates of their mutual political party in primary elections. 미국은 주별로 판사 선거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 사무원을 매수했다니까? 일본도 선거 투표함을 통째로 불태우다가 걸린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합뉴스인가 YTN에 보도가 됐었고 최근에. 우리나라라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미국에는 의로운 검사가 있어요. FBI도 있지만 연방검사 제클린 로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하나의 투표라도 부정하게 행사된다면 단 한 명의 선거 사무원의 완전성이 타협이 된다면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된다. 이게 맞아요. 단 하나의 투표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단 한 명의 선거 사무원이라도 타협을 한다면 이거는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이미 믿음이 훼손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유죄 판결이 되는 게 맞다. 여러분 이게 민주사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왜 모든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겁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깔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